지난 100년 한국에서 소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30년 동안 일제 때 우리가 받았죠? 그 교육은 뭘 길러내는 거였어요? 황국 신민을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나서 해방됐죠? 해방되고 나서는 우린 또 40년 동안 독재 치하를 살았어요. 독재 치하를. 10년 민간 독재, 30년 군인들이 독재를 했어요. 이때 교육의 목표는 뭐였어요? 독재 시대. 예? 독재 시대 교육의 목표는 반공투사 또는 산업전사 기르는 걸 교육의 목표라고 했죠.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반공투사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화가 됐죠. 민주정부 30년이에요. 민주정부 30년 아마 이제 젊은 분들은 민주정부 하에서 컸죠. 여기서 목표로 삼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적 자원을 기른다는 이런 걸 교육의 목표로 삼았어요. 네. 교육부의 이름이 인적자원부였어요. 교육인적자원부. 그렇죠. 교육부의 맞다. 이름이 인적자원부였어요. 아 실제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교육부의 오피셜 이름이 네임이었어요. Human Resources.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는 이게 얼마나 인간에 대한 경멸적인 용어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네요. 깊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Natural Resources, Human Resources 이렇게 나누고 인간을 자원 수준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경멸적으로 그 당시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인권 감수성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굉장히 세대가. 자랑스럽게 여겼잖아요. 한국은 천연 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그렇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였죠. 쓸모 있는 인재가 되자. 맞아요. 우리 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100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100년을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성숙한 민주주의자, 존엄한 인간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때는 심지어 우열반까지 있었어요. 우열반. 학교에. 있었어요, 저희도. 젊은 세대 있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출신인데요. 네.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해도 우열을 나눠서 반을 그랬어요? 수업별로 나눠서 들었었어요. 그랬군요. 네, 상당히 경멸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파쇼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열로 나누고 또 우등 한 자가 열등 한 자를 지배하는 걸 마치 정의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파쇼들이 내세우는 소위 우생학적 세계관이에요. 아니 근데 라비 씨도 상당히 최근에 졸업했을 텐데 우열반 최근엔 많이 없어졌죠, 그럼. 있지 않아요? 우열에 대한 건 없지만 결국에 시험으로서 이런 성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본인의 등수 같은 걸 계속해서 보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학교 다니면서 자꾸 남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뭔가 공부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나로 살기가 되게 힘든 느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하지 않으려고 했고 더 나를 움직이고 싶게 하는 거 내가 나를 교육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했었거든요. 아니 약간 막 되게 깨어있다. 약간 마크 트웨인 같은 인물이시네요. 마크 트웨인도 한번 그런 얘기 썼어요. 나는 학교가 내 교육을 방해하지 않게끔 조심할 거다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오히려 학교가 교육시키는 곳이 아니고 교육은 내가 시키고 학교는 나를 방해하지 않게끔 하는 건 약간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대신에 제가 생각했던 건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게 좀 더 확고해졌기 때문에 좀 더 자존감을 가지려고 했고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지만 이 환경 안에서 이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맞아. 라비 씨가 그런 이제 충분한 고민의 결과물로 곡을 하나 쓰셨죠. 그래서 지금 다들 막 집중하고 오디오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듣고 싶다는 그래요? 얘기 가사를 가사를 쓰신 걸로 제가 알고 그걸 있거든요. 들을 수 있나요? 이 가사가 그러니까 이게 교육에 대한 내용을 썼던 약간 일부였는데 뭐 어릴 때 미리 공부를 해야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영재가 될 수 있을 중고딩 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대학에 가 전공을 살리지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무 무서워 그래도 어른들은 생년만 찾아 날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왜날 숫자를 자꾸만 찾아 실어막 널리 걸을 거야 계속 벌을 벌릴 거야 펜 던져버리고 마이크를 잡을 거야 난 그래요. 그것을 메리토크라시의 교육이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라는 게 결국 능력주의, 수월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존엄한 인간을 키우는 교육을 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앞으로 100년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이런 능력주의 교육에서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 개념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찾았어요. 디그노크라시라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디그니티. 디그니티라고 하는 건 존엄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보고 그 인간 안에 있는 재능, 소양 이런 걸 끄집어내는 교육. 다시 말하면 외적인 지식을 쳐넣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아이들 안에 본래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 그게 educate의 본래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은 educate 한다는 게 끄집어내는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집어넣으려고 했기 주입하는 때문에 건 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더 디그노크라시라고 하는 인간 존엄을 살리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